안녕하세요. 짧은 담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소 혼란스러웠던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대한 리뷰를 할 건데요. 결과는 뮌헨이 1대0으로 승리하며 7년 만에 다시 트래블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양팀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리의 라인업입니다. 골키퍼에는 8강전에서의 부상으로 4강전에 결장한 나바스가 돌아왔고, 수비 라인은 그간 꾸준히 활약한 백포 라인을 유지했으며, 중원은 베라티가 4강전에서 약 10분을 소화하며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기존의 3미드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공격진 또한 유럽에서 손꼽히는 3톱으로 그대로 구성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들에서 네이마르가 골 결정력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에 노이어를 상대로 어떤 패턴으로 마무리를 할지 경기 전까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파리의 공격진은 자신들이 장기를 살려 측면에 넓게 위치해주며 한 번에 뮌헨의 높은 수비라인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플레이를 위주로 경기 초반을 지배했습니다. 다음은 뮌헨의 라인업입니다. 골키퍼는 역시나 노이어였고, 백포 라인은 쥘레와 파바르가 4강전에서 교체로 부상 복귀했지만 보아텐과 키미히가 다시 선발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3선은 티아고, 고레츠카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선 조합이 플릭 감독이 가장 고민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요. 파리는 디마리아를 필두로 캐럿까지 전진하며 뮌헨의 취약점인 데이비스의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노릴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코망이 부상으로 빠진 동안 수비 가담을 성실히 해주던 페리시치가 선발로 예상되었지만 코망이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는 뮌헨이 자신들의 약점을 커버하는 것보다 공격에서의 강점을 더 극대화하여 경기를 지배하려는 자신감으로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코망은 결승골을 득점하며 플릭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전방에는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왕 트래블과 팀 트래블을 동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파리는 디마리아가 넓은 수비 범위를 보이기에 4-3-3의 형태로 압박을 하다 두 줄 수비로 내릴 때에는 디마리아가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4-4-2로 변환하는 식의 수비 대형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뮌헨은 이에 대응해 빌드업 시에 압박을 받으면 알라바의 롱킥으로 풀어냈지만 파리는 압박보다는 주로 4-4-2 수비 블럭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 초반을 제외하면 평소와 달리 티아고가 내려가지 않은 채 높게 전진한 양 풀백이 우선 패스를 받아주며 파리의 수비 라인을 내렸고, 이때 더블 볼란치에게 공간을 만들어 티아고를 통한 점유 축구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은 주로 키미히가 있는 오른쪽에서 빌드업이 많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키미히와 데이비스의 히트맵을 비교했을 때 키미히의 터치수가 조금 더 많으며 더 아래쪽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파리가 두 줄 수비를 가져가면서 뮬러가 쉽게 중앙 지역에서 빈 공간을 찾기 어려웠고, 따라서 뮬러는 주로 오른쪽 측면 낮은 위치로 많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뮬러가 1대1 돌파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기에 측면 전개 시의 답답함이 전반전에는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라바가 직접 전진할 때에도 파바르가 있을 때에 자주 보여주던 측면 침투 패턴을 보여주지는 않았죠. 한편 파리는 역시나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린 역습을 자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뮌헨의 약점이었기에 파리가 역습으로 선제골을 넣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 파리의 결정력이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노이어의 선방 능력이 없었다면 뮌헨이 선제골을 내주면서 고전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잔부상이 있던 보아탱은 결국 이른 시간 질레와 교체되고, 네이마르는 이러한 변수를 활용해 쥘레를 향한 압박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점유율을 높여가던 뮌헨의 빌드업이 조금씩 흔들리고 디마리아까지 전진해 원래의 4-3-3 형태로 압박을 했지만 뮌헨은 후방의 숫자를 늘려 좁은 백포 라인을 형성하고 티아고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대형을 넓혀 나가며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측면에 뮬러 대신 그나브리가 침투를 시도하며 점차 측면 공격도 활성화하기 시작했죠. 반대편의 코망은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캐럴을 벗겨내며 페널티킥을 얻나했지만 주심은 이를 반칙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팀이 날카로운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에는 데이비스가 더 자주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티아고가 자유롭게 왼쪽으로 전환해도 파리가 3미들의 간격을 계속 좁혀 중앙 수비를 더 견고히 했죠. 또한 파리는 은바페가 디마리아와 자리를 바꿔 데이비스의 뒷공간을 직접 노렸는데요. 그러나 마르퀴뉴스가 잠시 압박하며 전진할 때 수비와 미들라인의 간격이 벌어졌고 3미들의 간격 또한 틀어지면서 뮌헨은 오른쪽으로 빠르게 전개를 시작했고, 그나브리 컵백과 뮬러의 연계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동안 파리가 이를 견제해주지 못했습니다. 파리가 수비 대형을 갖추기 전에 고레츠카는 박스 안으로 전진해 이미 반대편 박스 안에는 3명의 뮌헨 선수들이 포진하게 되면서 키미히는 손쉽게 깊은 위치의 코망에게 정확히 크로스를 해주고, 캐런은 위치 선정이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코망이 프리헤더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티아고가 패스를 받기 전에 계속해서 네이마르의 위치를 확인했는데요. 이때 네이마르가 압박을 하지 않자 바로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해주며 공격 전개 속도를 높일 수 있었죠. 분위기가 넘어온 뒤에는 뮌헨이 파리에게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파레데스의 부상으로 베라티가 들어왔지만 베라티는 제 컨디션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뮌헨은 승리를 굳히기 위해 먼저 교체 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이때 그나브리를 빼버리는 플릭 감독의 냉철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좋은 폼을 보였어도 이번 경기에서 네이마르의 신경전에 말려들었기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죠. 투엘 감독도 따라서 교체를 해줬는데요. 우선 에레라를 빼고 드락슬러를 투입해 좀 더 낮은 위치에서부터 경기를 풀어내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본인들이 원하던 스루패스를 성공시켰고, 음바페는 환상적인 드리블을 보였지만 키미히와 쥘레의 수비 조직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마르는 점점 조급한 모습을 보이며 시야가 좁아지는 듯 보이기도 했죠. 이는 팀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키미히가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베라티가 섣불리 반칙을 범하며 뮌헨을 유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결국 네이마르는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고, 뮌헨은 끝까지 자신들의 압박을 유지하며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승전답게 그리고 화력이 좋은 두 팀답게 한 골차 승부에도 경기는 매우 재밌었습니다. 이는 특히 양팀이 상대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신들의 공격적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선제골을 넣는 것을 우선시한 결과였죠.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1경기를 치른 시즌이었으며 챔스 최초로 전승 우승을 달성한 매우 이례적인 시즌이었기에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축구 팬들에게 오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플릭 감독 또한 유럽 축구에서 최초로 시즌 중에 부임해 트래블을 달성한 감독이 되며 독일 대표팀 감독 레브의 옆에서 8년간 수석 코치로 경력을 쌓은 기량을 만개하기 시작했죠.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